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대한민국 대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패를 당했던 축구대표팀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줬는데요. 주장 손흥민과 김민재, 황인범을 제외하고는 브라질전과는 8명이 달라진 선발진을 꾸렸고요. 이강인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골문은 김승규가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는 현재 30여 분이 지난 가운데 대한민국이 1대 0으로 한 점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있는 인구 52만여 명의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카보베르데 축구대표팀은 에스와티니와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이겨 조 1위를 차지하고 북중미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 26명의 이름을 올린 가운데 다저스는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1차전에서 2대 1로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혜성은 결장했습니다. 한국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던 김연경의 등번호 10번이 영구 결번으로 지정됩니다. 흥국생명은 오는 18일 시즌 개막전을 치르고 나서 김연경의 은퇴식을 여는데요. 이때 김연경의 영구 결번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박태하 감독과 3년 더 동행을 이어갑니다. 포항은 구단 최초 원클럽맨 출신 사령탑인 박태하 감독과 2028년까지 3년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탁구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0대 3으로 완패하며 공동 3위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프로농구가 개막해가지고 네. 덕분에 좀 바쁘게 보셨겠네요. 진짜. 바빴습니다. 네. 예. 프로농구요? 네, 저는 프로 육아를. 프로 육아를. 원래 이제 아이가 있는 집들은 네네. 명절에 더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어린이집 데려가지고 나오면서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또 이제 명절도 명절인데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10월이 참 즐거운 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을 거의 다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농구, 배구가 이제 시즌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가을 야구가 한창인 시기잖아요. 오늘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그 삼성과 SSG의 준 플레이오프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대원 기자는 오늘 선발 대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구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거의 11월 초까지 합니다. 네. 야구가 이 방망이로 하는 운동인 건 아시죠? 뛰어야죠. 몇 명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여러 명이 합니다. 네, 여러 명이 했죠. 그럼요. 개인전은 아니라는 거. 현재 상황을 짚어드리면요. 그 SSG는 김광현, 삼성은 후라도가 선발로 나온 가운데 준 플레이오프 4차전입니다. 7회 초 SSG의 공격이 진행 중인데 삼성이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의 선발 후라도는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SSG의 투수는 김민우로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이 이긴다면 이제 바로
플레이오프로 진출을 해서 한화와 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 원래 본 이야기인 농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개막을 하고 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3일에 계약했고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데 네. 뭐 시즌 시작할 때는 뭐 하루에 3경기씩도 열렸고요. 뭐 주중에도 1경기씩 꼬박꼬박 배치하면서 계속해서 프로농구에 대한 관심을 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일정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바꾼 거잖아요. 네, 좀 여유 있게 가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변화?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좀 경기력의 상승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영두 기자가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프로농구 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경기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지금 울산 현대모비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쿼터가 끝난 시점인데 현대모비스가 67대 65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기 전에 시즌 초반 판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순위표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의원이 순위표를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구단별로 많으면 5경기, 뭐 적으면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 순위는 변동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동 1위로 3팀이 올라가 있는데요. 원주 DB와 창원 LG, 부산 KCC가 공동 1위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공동 4위 2팀이 있습니다. 수원 KT, 안양 전광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 삼성이 드디어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길고 긴 이 침묵 끝에 이번 시즌에는 반등을 좀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김찬현 선수가 떠나간 서울 SK 그리고 올해 또 멤버를 많이 바꾼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는 고양 손호가 7위에 공동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가 9위에 내려고요.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시즌도 초반에는 부진을 겪으면서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위표를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뭐 창원 LG, 부산 KCC는 우승 후보로 예측을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선두를 질주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주 DB가 시즌 초반의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관장과 한국가스공사를 나란히 꺾으면서 3승 1패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 알바노 선수는 뭐 예전과 다름없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외국 선수가 새로 가세했는데 지난 시즌에 저희가 줄기차게 좀 비판했던 그 오누아쿠와는 180도 다른 선수입니다. 네. 정말 성실하고 네. 2m 7cm의 백인 선수인데 크지만 또 슈팅도 잘 던지고 네. 이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덕분에 DB도 이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이타적이고 반대네요. 네, 완전 다릅니다. 자,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챔피언 갈수록 안정적인 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LG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LG가 새로울 건 없는데 장점이 이제 지난 시즌 우승 멤버들이 다 그대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직력이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고 좀 공수 양면에서 아무래도 짜임새가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네. 자,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 면에서 보면은 뭐 올스타 팀인데 시즌 초반 부상자가 많아서 이거 작년처럼 또 흘러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개막 전 연습 경기에서 이제 허운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또 쓰러졌고요. 최준용 선수 역시나 이제 최근에 이 잠실 경기 직후에 이제 통증을 호소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아리였습니다. 이상민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복귀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뭐 기사에는 뭐 3, 4주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지만 멀게는 또 12월까지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순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억지로 누군가의 자리를 메우다 보면 또 과부하가 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감독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3, 4주면 초반이 완전히 끝나고 나선데 약간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선수가 비시즌 전력 보강의 핵심이었는데 KCC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허훈이 오면서 슈퍼팀이 완성이 됐는데 네. 지금 KCC가 허훈 말고도 이호연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포인트 가드가 최진강 선수 한 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였나요? KCC가 SK를 상대로 잡아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네. 장재석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최준용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쇼농 선수와 함께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였고 또 수비에서는 송교창 선수가 또 기대 이상의 활약, 또 넓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또 팀의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KCC가 그래도 기존의 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바로 쓰러지진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어제 KCC에 패한 서울 SK 3연패입니다. 그 순위도 7위에 자리해 있고요. 원희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이런 성적이라는 거는 조금 의외긴 해요. 네, SK가 3연패가 지금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점수차가 벌어졌다가 4쿼터에 쫓아가는데 역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있는데 턴오버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승부처에서 조금 안일한 플레이 등으로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저희가 프리시즌 때부터 계속 우려했던 이제 패턴의 다양성이 좀 많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결국은 공을 갖고 넘어오던 역할을 김선현 선수가 빠졌을 때 이 역할을 대체해줄 수 있는 결국은 지금 뭐 온리 원이거든요. 온리 원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초반에는 계속해서 SK가 굉장히 고군분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 후보로 꼽지 않으셨나요? 우승 후보입니다. 왜요? 후후보. 아니요. 저는 고. 네, 일단 고. 무조건 고. 알겠습니다. 아직 뭐 초반이니까요. 당황했네요. 아직 초반이니까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4경기에서 5경기에서 맞습니다. 5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삼성보다 지금 밑에 있다는 거. 네. 네, 그게 지금 현재 SK의 상황입니다. 삼성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드디어 삼성이 6위에 올라와 네. 있는데 뭐 시즌 초반이어서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시사하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시즌 삼성 달라져 보이는 게 확실히 있나요? 말 그대로 삼성은 양국 농구를 표방하고 맞아요. 있는데 코번이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센터 농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코번이 빠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외곽을 던지고 있거든요. 뭐 이근희, 니콜슨 그리고 뭐 최현민 선수라든지 또 가끔 이대성 선수가 뛰어주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점 슛이 평균 14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공률도 무려 47.5%. 네, 지난 시즌에 삼성이 1라운드 9경기에서 54개를 넣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삼성이 40개를 넘겼어요. 4경기 만에. 그만큼 열심히 던지고 잘 넣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면서 정관장을 잡는 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사실 서울 삼성의 올해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패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코치진이 계속해서 들어갔어 더 자신 있게 때려. 더 네 거라고 생각하면 고민하지 말고 더. 네. 그러니까 판단을 조금 더 빨리 내려서 더 빠르게 슛을 더 많이 공격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타적인 플레이. 야, 네네. 네 찬스 한 번만 양보하고 옆에 비어 있는 걸 봐. 근데 결국 옆에 비어 있을 때 그 선수가 안 들어가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삼성은 어쨌거나 나한테 공이 왔을 때 내가 책임지고 이번에 공격을 매주 짓겠다. 네라고 하는 그런 공격 농구가 조금은 저희가 그리웠던 네. 혹은 좀 보고 싶었던 농구가 아닐까. KBL의 흥행에도 저는 분명히 이거는 훈풍이라고 봅니다. 네. 야, 경기당 3점슛이 14개씩 터지고 성공률이 거의 50% 육박하면 팬들은 신나죠.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 2점 슛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풍선 효과라고. 네, 지금 현재 삼성의 가장 큰 고민이자 큰 화두는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대성 선수 이름이 몇 번이 나오냐거든요. 일단 에이스인데 아직 1년을 쉬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본인의 기량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성 선수가 좀 본인의 득점 욕심 대신에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날은 경기가 잘 풀리고 네. 이제 그렇지 못한 날은 좀 안 풀리고 있는데 아마 이 얘기를 저희가 내년 3월까지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풀 것 같네요. 경기 감각이? 저는 아무래도 1년 만에 좀 네. 나이도 많기 때문에 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승 선수가 계속해서 기사도 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삼성의 전략에 얼마나 녹아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자분들 혹은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우려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에도 좀 오래 나가 있었고. 약간은 뭔가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뭐 팀이 됐던 이대영 선수가 네. 됐던. 자, 그리고 대구한국가스공사 4연패에 빠지면서 현재 꼴찌입니다. 10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직 첫 승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4쿼터 진행 중인 가운데 점수가 10점 차까지 벌어졌네요. 네, 아무래도 니콜슨 김낙현의 공백이 공격에서 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활약으로 재계약을 맺은 마티앙의 활약이 좀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실. 네. 자, 지금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양동 감독이 새롭게 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프리시즌엔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기가 막히게 볼이 잘 돌았는데 그렇죠. 최근에 많은 팀들이 이제 수비를 갖고 나오는 것이 해먼지에 공이 안 가게끔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부족한 가드들 서명진 선수라든지 이 박무빈 선수가 제 몫을 해주긴 약간 어린 나이고요. 네. 이렇다 보니 양동근 감독이 아무리 좋은 작전을 갖고 나온들 볼이 안 돌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직 초반부터 좀 삐걱대는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감독님이 워낙 유명한 가드 출신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서명진, 뭐 박무빈 어리지만 결국은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또 대표팀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결국 가드 출신의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잘 움직여준다면 저는 분명히 반등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멀리 보고 지켜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표를 보면은 현재 공동 4위에 수원 KT와 안양 정관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팀도 역시 큰 변화가 있는 팀이었잖아요. 시즌 초반 성적이 주목이 되네요. KT는 사실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는 순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영이 확실히 SK 시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 힉스도 뭐 득점력이 장점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공격에서 답답함이 있는데 데릭 윌리엄스의 컨디션이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관장은 어떤가요? 정관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돋보이는 게 수비력인데 유동 감독의 그 특유의 그 끈끈한 수비가 정관장에 좀 인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상현 선수의 복귀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조영두 기자 혹시 그 관련해서 취재한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전상현 선수는 사실 부상 치료 중이 아니라 몸을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요. 1라운드 막판이나 2라운드 초반 복귀가 목표인데 지금 유동원 감독이 전상현과 면담을 하겠다는 걸 봐서는 좀 개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복귀 시점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야기가 잘 된다면은 복귀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팀마다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내일 모레 대진이 더 눈길이 갑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농구 이야기 다시 시작하기 전에 야구와 축구 소식 잠깐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SSG 대 삼성의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은요. 7회 말 삼성으로 공격이 전환이 됐습니다. 여전히 점수는 2대 0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은 이제 하프타임에 막 돌입을 했고요. 전반전 엄지성 선수의 선취골로 1대 0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농구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죠. 내일과 모레 대진을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창원 LG와 안양 정관장, 원주 DB와 부산 KCC 공동 1위 세 팀이 내일 모레 다 대결해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LG 같은 경우는 유기상 선수가 현재 3경기 연속 3점 5개 이상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 팀이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1위 팀인 정관장입니다. 네. 이 정관장은 이 패스를 굴절시키는 수비, 디플렉션 부분에서 이 탑 10에 무려 5명이나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끈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기상의 슈팅이 과연 LG를 또 비상시킬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DB와 KCC 역시나 뭐 장신들이 즐비한 팀들이기 때문에 뭐 송교창과 강상재의 대결,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허웅 선수 그리고 알바노의 대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매치업상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일매일 농구하니까 이것도 좋네요. 네. 네, 한 경씩 어떻게든 한 경기씩은 있어요. 예, 네. 좀 제대로 토파볼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저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소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고양 소노 이번 시즌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속단하게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출발이 너무 안 좋았는데 네. 다만 부상자도 많고 또 감독도 신인 감독이다 보니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고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정현 선수의 무릎 상태, 몸 상태인데 너무 혹사당한 상태에서 국가대표까지 갔다 오다 보니 아직까지는 제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좀 컨디션을 많이 100% 근접할수록 이 소노가 좀 소노다운 농구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노할 단계는 아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멘트가 이게 하나씩 숨겨놓고 있단 말이죠.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구 대표팀 말씀하셨는데 농구 대표팀 관련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사령탑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전희철 감독, 조상현 코치 대행 체제로 일단 11월, 12월 중국과의 2경기를 치르기로 했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한 팀이 공모를 했는데 신기성 감독과 군화단 코치가 공모를 했는데 사실 면접을 준비를 정말 잘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지금 외국인 지도자 후보군이 너무 매력적이고 뭐 이력도 좋아서 아마 거기도 면접을 봤는데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다 좋은, 그러니까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데 이쪽도 한쪽이 좀 더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렇죠. 고민 중이다.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임시 감독 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희철, 조상현 투톱 체제로 현재 급하게 꾸려진 상황인데요.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사실 좀 빨리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외국 감독을 모시려면은 대한체육회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할 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예선 윈도우 1을 좀 소화하기 좀 빠듯해지기 때문에 네. 일단 임시로 전희철 조상현 투톱 체제로 좀 급선회한 건데요. 네. 사실은 근데 외국 감독을 드릴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예산도 마련하고 기회는 많았죠. 체육회랑 뭔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행보가 느린 것이 아닌가.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볼품 없어지는 나름대로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뽑는 자리인데 신기성 감독도 열심히 준비를 잘해왔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모로 좀 여러 사람을 좀 볼품없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2025년인데 아직도 행정 때문에 네. 행정 때문에 스포츠의 본질이 좀 흐려지고 스포츠 팬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온다는 건 사실 농구 팬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농구 팬 여러분들 중에 일반 직장인은 알겠지만 행정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진짜로. 일반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했다가 하는 정말 경을 칠 노릇이거든요. 네. 이 부분 좀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식의 늦춰지거나 네. 지연되거나 여러 사람 불편해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왠지 그럴 것이 그 현직 감독들을 갖다 앉힌 거잖아요. 네. 아무리 그렇죠. 그래도 이게 그 팀들의 불편감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SK, LG는 또 EASL 일정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체력적인 부담도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수보다 감독님들이 더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렇게 임시로 갈 거면 안준호 감독님을 그렇죠. 조금 더 임기를 연장을 해서 선임자를, 예. 네. 했으면 이제 승계가 됐을 텐데 지금 대행 체제도 결국 시한부거든요. 네. 빨리 끝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스포츠 행정 조직의 문제인데 사실 행정 조직이 약간 준 국가기관에 가깝거든요. 네네. 대한체육회에서 어쨌든 예산이 나오고 예산은 매년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자리 잡힌 게 아닌가. 저도 뭐 많은 걸 봐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저희가 좀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안준호 감독님을 잠깐이라도 하신다면은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연속성도 있고 좋 네. 물론 안준호 감독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간에 당분간 이렇게 임시 감독 체제로 갔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결국에는 제대로 된 감독 선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나요? 그 협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재공모 일정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지도자와 면접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일단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선임 작업이 좀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차라리 좀 한쪽을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표팀의 그 역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 들쭉날쭉한 감독 선임이라든가 행정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어서 NBA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죠.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NBA 얘기하는군요. 이제. 네네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이제 마침내 2025-2026 시즌이 개막하는데 개막 당일날은 두 경기가 열립니다. 비신 동안 화제가 됐던 케빈 듀란트의 휴스턴과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 시티가 맞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골든 스테이트와 LA 레이커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스타들인 뭐 지미 버틀러, 스테픈 커리 그리고 LA 레이커스 루카 돈치치 등 이 슈퍼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네. 자, 진짜 인기 있는 매치업. 정말 팬들이 기대가 가슴이 두근두근할 만한 매치업을 만들었는데 근데 르브론이 개막 전에 못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참 네. 금강불개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글쎄요. 그 최근에 술 광고 한번 잘못 올렸다가 네. 하도 비판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이제 다리까지 내려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 하체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제 레디게 감독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정해질 것이다. 근데 23년째 23번째 개막전은 처음으로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원치 않을 정도의 부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도 개근하고 싶어 할 텐데 르브론의 네, 생각대로라면은. 그렇다면은 돈치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금세 돌아오진 못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사실 사람들은 이번 시즌을 르브론에서 돈치치로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과정의 시대라고 저만 봤는데 들어보고 있죠. 이제는 르브론이 빠진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는 생각보다 돈치치의 레이커스가 되는 걸 빨리 볼 수 있겠다라고 네, 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치치도 훈련에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훈련을 지도하고 있고 여기에 백업 가드인 오스틴 리브스까지 더해진다면은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없어도 초반에 좀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경기를 하는데 LA 레이커스 경기를 할 때 LA 레이커스 로고 위에 누구 사진이 올라갈까요? 이게 이제 바뀌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개막전에는 돈치치의 사진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일이죠. 소속 구단 르브론 제임스가 소속된 구단에 르브론 제임스의 사진이 없다. 결장을 할 때도 르브론 제임스 사진을 썼었거든요. 하지만 네. 이제는 우리 돈치치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 갔다 왔는데 LA NBA 스토어는 이미 르브론이 아니라 돈치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세월은 흘러가고 네. 별은 또 떴다 지는 거고 예,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네. 자, 현재 NBA는 프리시즌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눈길을 끌고 있나요? 네, 일단은 뭐 듀크 대학 출신의 전체 1순위 쿠퍼 플래그 선수에 대한 플레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포인트 가드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2m 훨씬 넘는 선수인데 포인트 가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볼 핸들링도 좋았고 또 패스라든지 수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 샬럿과의 경기가 눈부셨는데 궁금하신 분은 꼭 하이라이트라도 꼭 챙겨보시면은 아마 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해요? 네, 이 선수 보면서 해설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선수 농구할 줄 아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영리했고요. 네. 또 이제 빅터 웬반야마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세 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기대주인데요. 이 선수 키가 더 컸다고 합니다. 원래 2m 21인데 2m 24까지 컸다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네, 네. 키도 컸는데 힘도 좋아져서 오늘 경기를 보니까 몸싸움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고 덩크를 하더라고요. 소림사 갔다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소림사를 간 다음에 네. 척추가 펴졌어요. 아. 왜냐면 이 왼반야마가 약간 거북목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소림사 가서 보니까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몇 달 동안 하니 자세 교정이. 그럼요. 자세 교정입니다. 네. 야, 기대가 더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국산 요키치로 불리고 있는 양한세는 어때 보이나요? 안 좋죠 지금. 네. 음. 일단은 뭐 첫 개막전 같은 경우 21분 만에 이제 뭐 퇴장도 당하고 별로 득점이 없었는데 사실 저는 보면서 농구 선수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움직임이 굼떴거든요. 맞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맹활약을 했습니다. 감을 잡은 것 같은데 16득점을 기록하면서 또 포틀랜드의 승리를 기여했습니다. 네,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L 프로농구 경기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울산 현대모비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경기 4쿼터 1분 30여 초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수는 80대 77. 이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못 따라왔네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SG와 삼성의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은 여전히 8회 초에 2대 0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의 10월 A매치 평가전은 대한민국이 1대 0으로 앞선 사이로 지금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끝으로 주간 농구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역시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